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양산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민서입니다. 제19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제출 및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9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9월 27일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복춘, 성용근, 김판조, 김혜림, 김석규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문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최복춘, 성용근, 김판조, 김혜림, 김석규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긴 꼬리와 튀어나온 눈, 허파 없는 한반도 고유종 600만 년 전 단층 활동으로 양산 밀양 일대에 고립되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해 양산 시민들과 함께 살고 있는 양산 꼬리칠의 도롱뇽에 관해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 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급변하는 사회와 기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양산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중국 난징 임업대의 아마일 볼체 교수님에 의해 양산에 살고 있는 도롱뇽이 발견되었고, 또한 이 생명체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허파로 숨쉬지 않고 피부 호흡을 하는 새로운 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볼체 교수님에 의해 발견된 도롱뇽은 양산과 밀양이 주 서식지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 사회단체 회원이며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공혜선님의 노력이 첨가되어 오니코닥트리스 실리니스라는 학명을 얻게 된 양산 꼬리칠의 도롱뇽의 발견입니다. 이로써 양산은 귀한 자연자산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이 강화됨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자연에 관한 명성을 알리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므로 사송지구에 살고 있는 도롱뇽들의 보금자리가 파괴되어
내년에는 이들이 돌아올지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종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양산은 화엄읍, 신불산 고산습지, 원동습지, 장군습지, 밀반읍 등의 여러 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습지는 기후 대응에 가장 중요한 탄소 흡수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용역 결과에 의하면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를 포함해 양산의 서식이 확인된 멸종위기종은 13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양산 꼬리칠의 도롱뇽 서식지의 안정은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흰목 물대새의 회귀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양산 꼬리칠의 도롱뇽의 발견을 모두 함께 축하합시다. 본 의원은 이들의 대체 서식지의 안정화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친환경적인 양산을 홍보하고 시민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양산, 다음 세대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양산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해봅시다.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제안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양산의 작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수년간 직접 한국을 방문하시기도 하고 연구와 학회 보고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 주신 아마엘 볼체 교수님과 사회단체 여러분께 양산시와 양산시민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복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승용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승용군입니다. 본 의원은 웅산 지역 내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에 비해 가볍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규모 면에서도 기본 90만 평방미터인 일반 골프장에 비해 약 100배 작은 면적으로도 조성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높은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구장 이용자 수가 15만 명을 돌파하는 등 파크 골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 우리나라의 인기 생활 스포츠로 거듭났으나 늘어난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여 전국 강력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공공파크 골프장을 확충하는 추세입니다. 양산시에서도 기존 남양산에 조성된 구장에 대해 36홀 2개소를 항상공원에 추가 조성할 계획이나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문제는 웅산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2022년 6월 기준 양산시 전체 인구 35만 4천여 명 중 9만 8천여 명, 약 30%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웅산 지역에 조성된 공공구장은 최소 규모인 9홀을 보유한 웅산 파크 골프장과 옛 삼신교통 부지 파크 골프장 2개소뿐입니다. 추후 항상공원에 조성될 구장까지 더해 남양산은 144홀을 보유하게 되는 반면 웅산 지역은 18홀에 거쳐 시설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공공 파크 골프장의 확충, 특히 수요 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웅산 지역 내 공공구장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파크 골프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임에도
정렬하지 않아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청주대 보건의료과학대학이 실시한 노년층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여가활동 중 야외활동을 즐긴 연구 집단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된 바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노년층 야외 여가활동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노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 스포츠 시설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웅상지역 파크 골프장 조성은 나동령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웅상만을 위한 14K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웅상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웅상지역 공공파크 골프장 조성의 필요성과 조성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추후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승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판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동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운영의 어려움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양산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현황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30개소를 비롯하여 민간 어린이집 106개소, 가정 어린이집 146개, 총 301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2,373명이며 어린이집 영유아 정원 12,215명 중 현원은 7,829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6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충족률이 낮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보육과 저출산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2012년 8월 말 기준 양산시 만 0세에서 만 6세 인구수는 25,599명이며 2022년 8월 말 기준 인구수는 19,47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000명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역시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따르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만 0세 반, 정원 3명 기준으로 해는 3명일 경우 보육료와 기간 운영비를 포함하여 수입은 약 320만 원이며 여기서 교사급여와 극간식비 및 기타 4대 보험을 포함한 지출금액은 약 243만 원입니다. 이 지출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77만 6천 원의 수입에서 교재비 및 영유아 복리비 등을 지출하면 원장님들의 인건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양산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운영의 어려움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어린이집이 올 한 해 현재까지 약 30개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초유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오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기에 현재까지도 어린이집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시 차원에서라도 열악한 어린이집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의 처우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양산시 어린이집 종사자 중 시사부 인건비를 11호 추가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양산시의 경우 지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한 예산은 도비 33만 원이 전부입니다. 경상남도 지자체 중 지사부 인건비를 11호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가 다수 있습니다. 진주시 10만 원, 밀양시 12만 원, 거제 통영시는 각 20만 원의 지사부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어린이집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아동수가 줄어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양산시에서도 지사부 인건비를 11호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다 개선된 보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양산형 어린이집 운영의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은 인천형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란 일정 기준의 공인평가를 통과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유도해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사전교육과 맞춤형 커즐 등을 받아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재혼 아동에게 보다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보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받지 않는 양질의 보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양산형 어린이집 운영에 마스터 플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혜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묽은 범어시의원 김혜림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에 앞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입사 동기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고소를 했지만 피의자의 보복에 의해 생을 마감한 영무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 여성 7,000명 중 평생 동안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2,446명으로 그 비율이 34.9%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경험이 있는 2,446명의 여성 가운데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이 무려 1,124명으로 46%를 차지했습니다. 양산시는 양산시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의 여성 폭력 사건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남 가족상담센터에 접수된 여성폭력 상담 건수가 2021년 490건에서 2022년 991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양산경찰서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건수는 875건으로 이는 경남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 동행 서비스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장 동행 서비스란 112에 여성폭력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야간 시간대에 전문 상담 요원이 지구대 및 파출소로 출동해서 폭력에 노출되어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 정서 상담 및 피해자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초기 대응 및 긴급 피난처 보호 시설 등의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1366에서 현장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고 있어 여성폭력 재발률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둘째, 위기 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폭력 피해 여성들이 긴급하게 피난할 피난처가 절실합니다. 현재 양산에는 가정폭력 장기 거주 피해 보호시설인 양산 여성의 집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수용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거리와 시간 등의 제약이 있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경찰서에서 지정한 임시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정되어 있는 임시보호시설은 모텔이며 피해 여성들은 모텔에서 하루를 보내고 가정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여성폭력이 재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산 동부와 서부에 각각 긴급 피난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셋째, 민관경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폭력 피해 위기 여성에 대한 긴급 구조, 방문 상담,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지원이 필요합니다. 양산시의 경우 경남에서 신고 건수가 가장 높지만 신고 건수에 비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상담과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12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여 상담받기까지 2,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상담이 어려워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 폭력 상황을 반복된 일상으로 여기며 상담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 피해 여성들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일상생활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요청드리며 관련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일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양산시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작 주민들은 사업의 취지나 편성 규모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늦은 시행으로 아직까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면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함을 제의드립니다. 양산시의 최근 2년간 일반 회계 예산액 대비 주민참여 예산 편성 비율을 보면 2020년, 21년 0.085%, 2022년도 0.053%로 2019년도 전국 평균 편성 비율인 0.2%에 비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공모 접수 건수 대비 선정 건수는 2020년도 12.7%, 2021년도 26.7%가 반영되어 이 또한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공모하는 도민 주도형 주민자치형 예산을 제외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주민 참여 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2021년, 22년 20개 사업에 총 7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보안 등 처각막, 단속 카메라 등 환경 및 시설 정비 사업과 읍면동으로 배분되는 주민생활 편익 및 민원 해소 사업이 대부분이며 다양한 방식의 주민 참여 보장, 주민의 직접 제안에 의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발굴이라는 취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양산시 주민 참여 예산제의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첫째, 일반 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한 지식 정보를 얻고 지방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참여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 주민은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존의 주민자치조직과 연계되지 않아서 주민참여 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예산 모니터링 활동과 주민자치회의 지역 문제 해소 활동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산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방법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및 이통장 등을 통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위주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을 뿐 재정 전반에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는 데에는 사실상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모사업 중심의 주민 참여 범위를 넘어서 예산 및 재정 전체에 대한 주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요 사업 계획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주민 설명회 등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 참여 예산위원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모집을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성별, 연령, 지역,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역할입니다. 주민자치회 지역 현안 발굴, 파악, 기능을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용이하게 편성,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획일적인 법 제도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각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므로 기초연구, 모델 개발, 우수 사례 발굴, 컨설팅 등이 필요하므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예산학교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의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개론 형식의 교육이 아니라 사업 제안, 사업 심의, 주민 의견 듣기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형식의 교육을 제공할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2018년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에서는 각 지자체에 전담 인력을 최소 1명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개선사항 및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양산시에서도 양산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방안과 대책 마련을 나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 예산제의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예산 배정을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식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5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성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각종포 위원장이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 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각종포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시사한 의안번호 제98호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정액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양산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어 9월 27일 제3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2억 원을 포함하여 1조 7,881억 원입니다. 세입액은 1조 8,033억 원이며 세출액은 1조 4,846억 원으로 결산상 인용금은 3,18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익금을 포함하여 1조 6,391억 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가 1,489억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 예비비 예산은 250억 원으로 지출 선액은 62원이며 지출액은 4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월액 2억 원을 제외한 12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13개 기금 조성 현황은 전년 말 조성액은 582억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91억 원, 사용액은 105원으로
연도마 조사 내역은 568억 원입니다. 시정요금사항은 총 4건으로 주요 시정요금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수입 등의 관리 만전입니다. 매년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명시유월, 사고율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일부 사업에서 예산의 편성과 이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집행계획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 이월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의 관행을 탈피한 성과지표 수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를 그대로 달성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맞춰 목표 및 지표를 새롭게 검토하고 수립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불응의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예산 운영의 기초인 세입 추계 철저 및 각종 세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불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결산 끝남 시 결산위원회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대책만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업무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 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곽정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습니까? 이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님 나오셔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 15일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시정요구 1건과 건의사항 4건으로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철저. 둘째, 의회 청사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비 방안 마련. 셋째, 의정활동 홍보 강화. 끝으로 올해 초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일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습니까? 이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숙남입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전 현장 방문과 추가 요구 서류, 감사장에서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의 행정사무를 면밀히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118건, 시정처리 요구 18건으로 총 136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민관위탁 관련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노동자 종합복지관 및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 민관위탁 조례로 규정한 수탁기간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의회의 동의 없이 민관위탁 재계약을 하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서 및 담당자에게는 소관 업무에 대한 법규 숙지 및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실시, 빈틈없는 절차 이행을 통해 시 전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보조금 단체의 자체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 철저입니다. 양산문화원의 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사무국장의 정년이 만 60세로 문화원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의 나이를 지난 자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서 및 담당자에게는 책임감을 가지고 보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요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신중한 성립 전 예산 사용입니다. 국가 또는 시군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전액 교부된 경비를 예산 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성립 전 예산 제도를 긴급히 사용해야 할 사유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부서 및 담당자에게는 성립 전 예산 제도를 남용하지 않는 한편 부득이한 경우 철저한 사전 보고 후 활용토록 하여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존중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문화도시 양산 만들기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널리 알릴 수 있었듯이 문화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문화의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 양산시 문화의 중심이 될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을 촉구하는 한편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겸비한 전문 인력을 영입, 양산시 문화 전반의 내실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10수년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14개의 산업단지를 조성 혹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진정한 기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현재 입주율이 저조한 일부 산업단지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과 연계하여 바이오, 4차 산업 관련 R&D 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최근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킨 경상남도와 적극 협력하는 등 지역 선도기업 및 강소기업 유치에 매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소 관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감사의 성실히 임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수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기획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위원장이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태우입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36건, 건의 99건으로 총 135건이 지적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 사업장 단속을 강화하고 소규모 배출시설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폐기물 처리 시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클린 양산 백과사전 어플 이용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어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소나무 재선충병, 제거목, 훈정 더미를 적기에 제거토록 하고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그 시행규칙이 정비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고 시행규칙 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적시하고 사업을 재점검 보완하여 도시바람길 숲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양산시 도시통합관제센터가 관제인력 부재로 인한 관제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남물금 하이패스 IC와 사송 신도시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도로에 방치된 각종 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각종 도로공사 시 충분한 안전시설과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도로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째, 공모사업 건축 설계 검토를 미흡하게 하여 사업이 지연된 것을 지적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째,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므로 도시철도 사업 건설을 촉구하고 준공 후 운영 방법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여 개통에 따른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열 번째, 조례로 위원회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위원회 구성이 필요치 않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등록제를 적극 홍보하여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동물복지에도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지적사항은 배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제시한 지적사항을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했었습니다. 전체가 우리
19명 의원들 전체가 하여튼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렇게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희 시장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9월 1일부터 28일간의 제190회 정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회기에도 마지막 일정까지 안건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11호 태풍 흰남노와 제14호 태풍 남마돌 비상에 대비하여 관계부서 및 읍면동에서 철저한 예방 활동을 수행해 주신 덕분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시안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 및 동의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많은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2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열의와 높은 업무 역량, 면밀한 검토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각종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예리한 질문과 지적,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모범적인 회기였다고 자부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과 집행부는 서로 존중하고 예우하여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근거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마련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는 우리 시 최대 축제인 삼양문화축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양일간 개최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축제의장으로 오셔서 보고 듣고 즐기시어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위축되었던 기분을 밝게 전환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물가 폭등, 고금리 등 여러 국내외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왔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이루어내며 다가올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추분도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 이때에 풍성하고 청량한 가을의 청취를 만끽하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